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업계도 경영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항공사뿐 아니라 관련 업체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납품하는 이 기내식 생산 공장도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 이게 원래 이렇게 탈퇴 시넣기 위해서 나가는 밀카트를 다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원래 이런 밀카트가 가득 차서 저희가 사실은 발디딜 틈도 없었던 건데 하루하루 줄어드는 생산량,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직원의 80% 이상이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협력업체 분들이 약 2,000명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사직을 당해서 못 나오고 계시고 또 그 나머지 1,000명 중에 많은 분들이 출근을 못하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 등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쓰라린 고통이었던 1997년 외환위기. 3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환율과 실업률은 폭등했으며 나라 전체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흐름이 과거 위기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100보다 작아질수록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건데요. 외환위기였던 1997년 말에는 석 달 사이에 57포인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넉 달 사이 46.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3월과 4월 불과 2달 사이 32.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4월 이후도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이 백신과 치료제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부분으로 예상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모드를 바꿔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갈 시기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이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접촉이 없는 서비스, 영어로 언택트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지어 채용도 화상 면접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 치르는 면접 시험, 올해 들어 벌써 1,000건에 달한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 모바일 기반으로 비대면 면접을 보고 있고 필요한 채용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대면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이제 컨택을 두려워하게 됐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이제 활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위기인 반면에 이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연령, 전 산업 깊숙이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기술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개는 이런 수용이 기술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늦춰졌던 그런 혁신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수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면서 이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 1999년 세워진 이 회사가 지금처럼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건 바로 2003년 사스가 계기였습니다. 그해 5월 10일 직원 중에 첫 사스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당시 마윈 회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스 환자가 나오자마자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쳤죠. 회사도 뭐 폐쇄해야 되고 진짜 큰일 났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스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택트, 즉 디지털 플랫폼에서 뭔가 구입하거나 집에 혼자서 생존하려면 오히려 온라인은 엄청난 기회다. 그래서 그걸 기회 삼아 투자를 했던 게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공장의 스마트화를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지게차로 굳이 가서 떠다가 넣고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QR코드로다가 딱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품을 가져올 수 있고 출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주문량이 줄어 회사가 힘든 상황이지만 약간 시간의 여유가 생긴 지금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세심하게 돌아보며 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비관적인 시각은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회사 문 닫을 건가요? 또 뭐 포기할 건가요? 그러면 그 직원들 다 어떻게 하죠? 이런 기회는 곧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직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빨리 대처를 한다면 굉장한 찬스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익숙하게 이런 새로운 그 비즈니스 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교육을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식당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난 앱이고 뭐고 안 해. 그런 거는 식당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또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완전히 바닥났죠. 그러다가 이거 뭐 얼마 가면 지나가겠지. 6개월 동안 매출 없고 거의 바닥났어요. 그동안 번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합니다. 또 3년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랬더니 또 와요. 그럼 또 날아가요. 그런 데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배달 메뉴도 만들어 놓자. 인간이 배달을 통해서 밥을 먹을 거면 어떻게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부터 생각해서 끊임없이 한 데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딱 끝났다, 뭐 코로나가 없어졌다 해서 우리가 금방 회복이 되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또 금융관계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우리도 이제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는 뭐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이 돼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이 국가 간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글로벌에서 마스크를 싸고 좋은 품질을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는 다른 동남아의 어떤 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에서 이 마스크를 사서 공급을 할 텐데 지금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자체를 수출이나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국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더 비싸더라도 사실은 앞으로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는 그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국가가 비효율성을 감당하고 또 기업이 비효율성을 감당하면서라도 이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의 밸류 체인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변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양대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수 중심의 경제 전략을 펼 경우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 내수 경제 중심의 많은 변화들을 도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아마 다가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결과적으로 대체품이 없는
대체제가 없는, 대체 서비스가 없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훨씬 더 높은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해야만이 약간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이런 글로벌 경제 하에서 계속적인 한국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은 굉장히 혁신 관점에서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견됩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다른 나라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사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한국이 앞에 나서서 이런 글로벌 사회의 분열을 다시 모으고 리드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큰 변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도 근무후기 운동 통해서 국민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결국 위기 극복했고요. 2008년 위기 때도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유례 없이 2009년에 급반등하면서 저희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방향을 좀 전환하고 새로운 그 발전 모멘텀을 찾는 쪽으로 우리 에너지가 모아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